것이고 부끄러워한 것은 근심과 우려의 상이요. 자, 4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시고 인사합시다. 일어나서 뒤에 계신 분도 자, 합장 인사하겠습니다. 예, 앉으시고요. 예,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는 정시간 갖겠습니다. (41쪽) 단자는 어노 상자야오 효자는 어노 변자야오. 단이란 것은 상을 말하는 것이고 효라는 것은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제 주육의 원본을 보면은 64개를 설명할 적에 또는 효사를 설명할 때 보면 뒤에 보면 단사 해가지고 단의 말씀이다 이랬는데 결정지어서 말씀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 단자는 말씀은 곧 공자인의 말씀입니다. 또 상왈 가로대 하면서 뒤에 64개를 설명을 하고 효사를 설명할 때도 또 공자님 말씀이 뒤에 덧붙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자님께서를 10익을 지으셨는데 그 10익이 단전상하, 상전상하, 계사전상하, 문헌전, 석계전, 설계전, 작계전에서 10개의 10익을 날개를 붙인다 해서 했는데 곳곳에다가 이렇게 공자님께서 이 단자나 또는 상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을 단자라 그러고 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효라는 것은 주공이 380효사를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공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50개의 10조를 준비하여 6효가 만들어지면 50개 10조를 해갖고 우리가 6효가 만들어지면은 그 6효를 만들려면은 18번을
우리가 했어요. 지난주에 18번을 해가지고 육효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3번 하면은 한 효가 만들어져요. 맨 밑에 이제 3번의 일이 딱 5, 4, 4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한 효가 만들어진다 하는 그런 뜻이다. 길흉자는 언호기실등야오, 예린자는 언호기소자야오, 무구자는 선보가야니. 길흉이란 것은 없고 잃어버림을 말하는 것이고,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작은 흠을 말하는 것이고, 허물이 없는 것은 착함으로 허물을 보충하는 것이니. 그 세상에 살다 보면 재주가 좀 있으면 재치 있는 재담도 하고 또 농담도 하게 되죠. 그런데 주역 공부하는 사람은 이는 재담이나 농담은 큰일 납니다. 그런 하는 법이 없어요. 오직 천지이치를 다루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농담하고 재담하는 있는 것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이게 주역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텔레비전 보면은 개그맨들이 웃기는 그 보면은 아주 유치하게 천하게 바꿔져버려요. 이게 어디 주역의 차원의 세계는 그 일반 세계 본부들의 세계하고 차원이 확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세로 주역을 공부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글자 하나하나에 오로지 천지이치가 그대로 담겨 있고 성인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그냥 무섭고 떨리는 것이 생기고, 또 알게 되면 될수록 반드시 무수하게 지고, 또 점치는 것이 100% 맞는 것은 절대 옳지 못하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점치는 것이 나중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두려운 마음이 나야 합니다. 꾸준히 이제 점을 치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지에 들어가면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이제 생기겠죠. 길흉이라는 것은 얻고 잃어버림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길하고 흥한 것은 뭔가 얻었다, 복을 얻었다, 권세를 얻었다, 자식을 얻었다,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길하다 하면, 흉한 것은 권세가 떨어졌다, 재물이 떨어졌다, 사람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것이 이제 흉이 된다 양입니다.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작은 흠이다. 작은 흠이 지금 생겼으니까 작은 흠에 선보가야라. 허물이 없는 것을 착함으로 허물을 보충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참여하고 흠결을 찾아서 깨끗하게 고쳐 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 허물은 잘 몰라요. 이게 천지이치를 다루는 주역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자기 허물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그 천물을
고쳐 나가면서 이 공부해야 공부가 이루어지지. 그 단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것 때문에 안 보여. 진리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요 공부를 깊이 들어가면 누가 나한테 단점을 딱 일러줄 때 그러면 그렇게 기쁘고 좋아요. 아, 내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 탁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거꾸로 자기 단점만 이야기하면 그냥 화를 팍 내는데 주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 단점을 일러주면 고마워할 정도로 돼야 주요 공부하는 마음의 자세다. 쉽지 않지만은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 나가야 이 주요 공부해지지. 우리가 뭐 단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게 되냐 하는데 그렇게 대부분이 다 주요 공부가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단점을 보관하는 것은 제사를 지낸다든지 또는 천도제를 지낸다든지 또는 기도를 한다든지 마지막으로 쉽게 하는 것은 보시를 한다. 돈으로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로서 그 선보가야가 된다. 그 과실을 내 업보를 보충해 나갈 수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제갈공명은 자기 수명이 다 된 줄 알고 한 3년간은 더 좀 살았으면 천하통일을 할 것 같아가지고 일주일간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간 그때는 제사죠. 제사를 지냈어. 그리고 초병을 다 세워가지고 절대 못 들어오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라 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는데 딱 6일째 되는 날에 그냥 위연이라는 병사가 초병을 물리치고 들어와 버려. 중요한 보고가 있다고 하면서 팍 들어오는 거 보고 제갈공명이 느끼기 이것이 하늘의 뜻이구나. 일주일이면 하루만 지나면은 3년을 연장할 수 있는 생명인데 딱 하루 남가지고 톡 누가 탁 들어버린단 말입니다. 부정 타버린다. 하루 만에 딱 하다 부정 탄다. 우리가 이제 뭐죠 뭐 부정 탄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은 뭔가 보는 눈이 있으니까 조그만 거 갖고 탁 부정 타는 일을 알아내는 그 사람들. 우리는 뭐 모르니까 부정 타는지 모르고 이래야 돼. 제사를 지낼 적에도 정성스럽게 하다 보면은 뭐가 방해되는 게 있어요. 방해되는 것이 바로 부정타는 것이다. 조심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논어에 보면은 제사를 모실 적에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내 성인이 조상님께서 부모님이 하강을 하는 것을 보여야 제사지. 안 보면은 나는 그거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 제사. 우리가 정성스럽게 제사를 모시면 부모님이 반드시 오셔서 음식을 드시는 걸 본다 그러거든요. 그게 제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 형식적으로 가족이 한번 모이는 것이 뭐 이 정도죠 지금 세상 분위기는. 이게 논어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정말 가슴 깊게 내서 부모님이 오셔서 흠양을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되는데 정성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제사도 형식적인 지금 제사만 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선보가라는 것은 내가 과실이 있고 그 음력이 있는 것을 보충해 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사, 천도, 기도, 보시라고 그랬는데 그 보시도 보면은 광전상 선생께서는 죽었어. 아들 손자가 3대 독자를 죽은 애를 좀 살려달라 그래요. 살려달라는 광전상 같은 도가 깊은 어른이나 너 집 재산 절반을 내놔라 그래.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는 워낙 자손이 없으면 자손이 대가 끊긴다 생각해 재산의 절반을 넣으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던. 그러니까 장명산 선생께서는 그 우리가 도력을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강전 선생이 1세기 1대만 전부 다 돌아가면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통을 부리고 이렇게 사셨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보면은 내가 과실을 잘못했을 적에는 옛날에 곤장을 맞을 적에도 돈을 갖다 주면 곤장을 면해줬다고 그랬대요. 조선시대도. 이제 우리가 뭐 보석 신청을 한다. 돈을 내면은 죄를 좀 해갖고 사람 나오기도 한다. 예, 이것도 그 같은 뜻이라고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고로 열기천자는 존노위하고 제소대자는 존높게 하고 변길융자는 존노사하고 이런 고로 기천을 열거하는 것은 자리에 있고 작고 큰 것을 밝혀주는 것은 깨에 있고 길흉을 말하는 것은 사에 있고. 지난번에도 이제 그 점침수 6효를 그렸죠. 6개 효를 그렸는데 맨 밑바닥에 있는 것은 초라 그러는데 초6이라는데 초9라고 이런 초라는데 밑바닥에서 하나 둘은 땅을 일르는 것이고 땅. 그 다음에 3하고 4는 사람을 일르는 것이고 5와 6은 하늘의 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가.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은 땅의 도고 이것은 사람의 도고 이거는 하늘의 도다. 천지인의 6효를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이다. 우해린자는 존노게 하고 진무구자는 존노해하니 뉘우치고 다만 것을 근심하는 자는 경계에 있고 움직여서 허물이 없는 자는 뉘우침에 있으니. 여기는 존호계 했는데 계자가 경계란 얘기입니다. 길로 갈는지 흉으로 갈는지 그 중간에 딱 경계에 있다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지금 흉으로 갈는지 길로 가는지 중간에 딱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판단을 잘하면은 길로 가지고 잘못하면은 흉으로 가고 알면은 당연히 길로 가겠죠. 모르면은 흉으로 가겠죠. 그러나 내가 알면서도 길을 못 가고 흉으로 가고 있는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자 깊이 참여하고 반성해 나가라. 깊이 참여하고 반성해 나서 흉에서 길로 돌아오도록 스스로 노력하라. 그래서 이때 이제 잘 못하면 이제 개가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도자가 또 부모님이 어른들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일끌어 줘야죠. 이게 주육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으면 세상이 좋아져요. 그런 흉한 사람들이 글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바른 길로 일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은 뭐 스승이 없으니까 그 마음대로 그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 업보대로 그냥 흉으로 가도 한없이 흉으로 가버리고 이러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이 주육을 공부 많이 하신 분은 보면은 그 사람의 길을 탁탁
일러주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큰 스승이 지나오다가 보니까 젊은 선비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얼굴에 탁 뭔가 봤어. 보고 난 뒤에 자네 이리 오게 그래가지고 손바닥에 내놔보게 손바닥에다가 참을 인자를 딱 써줘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참을 인자를 써주길래 이거 꼭 면심하거라 하고 갔어. 그리고 참을 인자를 딱 써줘가지고 그걸 이제 들고 가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부인이 방에 혼자 있어야 하는데 부인 옆에 보니까 신발이 남자 신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얀 놈들이 대낮에 남자가 하고 부인하고 둘이가 방에 있나 싶어서 얼른 가서 그냥 집에서 부엌에 칼을 들고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칼질을 하려고 하는데 보기에 손에 부엌에서 칼 잡으려 할 때 참을 인자가 나와. 그래서 조금 참았는데 방 안에서 또 팍 하려고 참을 인자를 봤어. 그래서 멈칫했어. 멈칫대는데 이불 속에서 나오는 사람이 머리가 빡빡 깎아진 것이 자영 이제 오셨어요 그랬거든. 그런 게 저 결혼할 적에 그거 처남이 어린 처남이 출가를 해가지고 없었었어. 그렇게 이 집에는 사람이 처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스님이 저 누님 집에 와서 이제 이불 속에서 자고 있었단 말이야. 자고 있는데 그냥 그걸 보고 이제 지금 외간 남자인 줄 알고 칼로 죽일 뻔했는데 참을 인자를 보가지고 탁 참아가지고 그 처남을 안 죽이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조선시대 그 이야기가 자주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야. 얼굴이 그날은 이 사람이 살인을 할 것인지 얼굴이 관상에 확 나타난대요. 나타난 걸 봤어. 그러니까 이런 주역 공부를 하면 그런 밝은 눈이 있어요. 밝은 눈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해도 그거 하는데 내가 그런 일이 많았어. 말하고 이렇게 시키면은 그걸 들으면 좋은데 안 들은 사람들 보면은 아주 흉하게 돼버렸어요. 내가 서울에서도 전동교당에 나오면서 그 우리 처음 높은 종법사한테 찾아가고 종법사님 나 원남교당 보내주시오. 원남교당은 삼성 일가들이 나오는 교당이에요. 법에 나오는. 그래서 그거 보내주시오. 그래서 그 종법사 그럼 그거 가라 했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회의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여자분을 보내버렸어요. 내가 그거 가서 뭘 하냐면 헬라면 이재용이를 봉사활동을 가라고 아프리카 쪽으로 가라고 내가 쫓아가고 그 갔었어요. 실상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이재용이 국내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미리 알고 그랬는데 안 보내주니까 결국 이재용이는 박근혜하고 이래 해갖고 까목서까지 갔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종부사는 내를 보면은 원남교당 갖고 삼성일가가 그 이재용이를 그 봉사활동 가게 했으면 그런 일을 안 당했었죠. 자기 운명이나 그 내가 못 가는 것도 운명이고 가야 할 그 인연이 되니까. 이 세상이 보는 밝은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따라봐요. 내가 대구에 있을 적에 뭔가 기운을 봐갖고 코로나 오기 전 일주일 전에 그 교도들 전체 다 50개짜리 마스크 있죠. 50개짜리 마스크를 하나씩 사드렸어요. 그때 50개짜리가 약국에 가면 5,500원 했어요. 그러면 마스크 하나에 110원 했었어. 110원 날짜에 그때 이제 사가지고 교도들 다 나눠줬는데 일주일에 코로나가 팍 터져가지고 마스크 하나에 1,500원을 떼버렸어요. 그 교도들이 놀랬죠. 그러니까 주역 공부를 하면 이런 일이 간혹 생기는데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있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깊이 들어가야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게
나타나니까 이 공부를 해보시면 미리 이렇게 일러주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그냥 일러드리니. 그래서 길흉의 경계에 있을 적에 뉘우치고 참여하면은 이제 흉으로 가지 않고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이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낭패를 당해 가지고 흉으로 가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자꾸 하면은 그게 쌓여서 인간이들이 사람들은 몰라요. 주변 사람들 저기 나쁜 일을 하는지를 몰라. 내가 곡성에 있을 적에 죄를 많이 지면 벼락 맞고 죽는다. 벼락 맞고 죽는 사람들 보면은 세상에서 인간 몰래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 벼락 맞고 죽는다 그러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여자 교도님들이 교당에 몇 개월 동안 교당에 안 나와요. 그럼 나중에 이제 몇 개월 후에 이야기를 하는데, 교무님 설교 듣고 충격받아갖고 교당에 안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남편이 벼락 맞아 죽었어요. 남편은 직업이 뭐냐? 경찰이래요. 경찰, 검찰 이런 사람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우리 인간들이 평범한 죄보다도 그 사람들이 엄청 못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문지상에 언론에 보도한 걸 보면은 살인사고를 난 것을 신고했잖아요. 신고했는데 경찰들이 막 수사를 하고 막 이러다가 범죄를 못 잡으니까 신고한 사람을 누명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범죄라고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고한 죄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교묘하게 경찰들이 해갖고 요리 범죄를 만들고 요리 범죄하고 요리 짜고 저것들이 다 짜가지고 신고하는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드는 경우가 경찰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경찰들이나 검찰들이 하니까 저런 소리죠. 사법부 법 없애자, 검찰을 없애자 하는 저런 말이 나와요. 안 되면은 범죄를 못 잡았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업구에서 막 뭐라 하니까 그렇게 억지로 범죄를 만들어. 이런 천벌을 받을 짓을 한 사람은 벼락을 때려서 그 사람은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벌을 내린다.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많아. 증명하지 못할 일인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참 어려운 일을 잘못한 일이 있어도 잘못한지를 모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동대문구에 5층 건물인데 5층 건물에서 50대 남자가 민원인인데 5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해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5층에서 자살해 죽은 사람이 뭐 때문에 자살해 죽었냐면은 자기는 50대 젊은 사람이라 혈기도 있고 일도 할 수 있는데 기초수급자 본 것 가지고 생활하기 어렵다. 어머니도 딸도 새끼들도 이것들 다 키워 먹여 살려니까 난 기초수급자 안 할 테니까 뭐 직업을 하나 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 공무원들이 그러면은 기초수급자를 없애라. 일단 없애고 오라. 그러면 직업을 하나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를 명단을 빼가지고 이제 구청에 와서 민원실에 와서 신고를 하니까 민원실에서 서류를 내고 서류를 꾸미라 그래. 서류를 꾸면서 서류를 몇 장 꾸미고 막 석장 넉 장 이렇게 꾸미다 보니까 자꾸 어려운 게 나와. 어려운 게 나오니까 민원서류를 못 꾸며 한글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묻고 물어서 또 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이 자존심 상하니까 모르는 것이 한이 맺혀갖고 그냥 5층에서 뛰어내려 죽었어요. 그를 민원 서류를 못 써가지고.
그러면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이 잘못이. 지금 세상은 전부 다 본인한테 띠넘겨버려요. 이것을 보면은 그걸 모르면은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고,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그 동대문 구청장이 잘못했어요. 구청장이 구에 있는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자기가 저렇게 자살해 주는데 우리 방법이 없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한학자 하신 분하고 저하고 둘만 지금 동대문 구청장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말을 못하겠다 말을 하면은 대중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또 보일 수가 있다 이야기죠. 이게 말을 못하고 구청장이 잘못된 것인데, 옛날에 조선시대에서는요, 저 강원도의 제천군에서 선비 한 분이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은 거 보고 나라에서 조정해서 그 제천군 군수를 삭달 관직해버리고 군을 현으로 강등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제천군 너희들 전체의 인심이 이렇게 야박하니까 선비가 굶어 죽게 만들었다. 인심을 이렇게 만드는 이것이 제천군의 전체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인심이 좋아지죠. 함부로 걸배 같은 거 뭐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안 도와줄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때 그 당시는 그렇게, 그리고 제천군이 지금도 제천현으로 남은 데가 있답니다. 아직도 안 바뀌고. 세상에 정치하는 방법을 지금 이 민주주의는 방법을 전혀 몰라요. 이 주역을 공부해야 이제 이 세상에 정치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곳곳에 사람이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잔인한 범죄로 그냥 교묘한 범죄도 생기고 뭐 알 수 없는 그 보이스피싱도 뭐 더 교묘해지고 교묘해진다 그러네요. 그 누가 뭐 카톡에 올려놨대요. 누가 마스크를 공짜로 준다고. 마스크를 공짜로 주었다가 그 마스크를 썼다가 큰일 난다네요. 마스크를 공짜로 주면 마스크 쓰면 그 마취제가 들어갖고 마취 당하면 바로 쓰러져가지고 안에 있는 기물 다 뺏어가 버린다고. 공짜 주는 마스크 쓰면 안 된대요. 수정아님, 네. 누가 공짜로 주면 마스크 쓰지 마세요. 받지 마세요. 절대 안 써요. 그지? 네. 아니, 그런 식으로도 지금 매일 교묘한 범죄가 막 생기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보이스피싱 당하고 경찰도 보이스피싱 당하고 뭐 판사들도 보이스피싱 당했다 그러대요. 그 법조인 또또한 저것들도 그렇게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이 사고 있어 우리가 살고.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에 당해버려요. 아차하는 순간에 나는 막 괜찮겠지 그런 생각 말해야 돼요. 언제든지 당할 수가 있으니까. 내 주변에 친구들이나 공무원들도 주변에 많이 당했어요. 똘똘한 친구가 저리 당하는 거 보면 어이가 없어요. 시고롭게 유소대하여 사유흠이하니 사야자는 각지기소진이라. 이런 고롭게는 작고 흠이 있고 사는 험하고 편이한 것이니 사람 것은 각각 그 가는 바를 가리키는 것이라. 자, 주육에 점을 집으면 꾀사란 말도 있고 단사란 말도 있고 사자가 나와요. 사자라는 것은 말사자인데 그 말사자는 각각 그 가는 바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그 행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다. 주의 64개 원본을 보면 점치 보면 전부 다 그런 중간중간마다 단사, 꾀사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있는 걸 그것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점을 칠 적에는 이미 결정을 된 것은 점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하고 결정하기 어렵고 또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때가 있을 적에는 점을 쳐서 결정해 보라.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점을 쳐서 결정해 보라는 말은 성인의 말씀을 여쭈어본다 하는 뜻도 됩니다. 이게 점친 결과가 전부 다 보면은 괴사나 효사나 보면 전부 다 그 성인의 말씀이잖아요. 성인의 말씀인데 자 옆에 성인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는 물어보면 되지만 안 계시니까 내가 이제 저걸 쳐서 여쭈어서 결정해 나가라. 대전에 한방병원 가신 분이 그 우리 전학창달의 회원이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전학창달의 이사장도 한 친구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금산 출신인데 금산에서 이제 학교를 좀 마치고 공부도 좀 잘하고 해가지고 처음에 뭐 육군사관학교 시험 쳐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때는 한 번 치고 떨어지면 그뿐이에요. 그때 그 시대는요. 요즘은 재수도 있고 뭐 두 번째 치고 세 번째 치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한 번 치고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재수를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는 이제 침을 쳐야 되는데 한의과를 이제 들어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기면 한의과는 들어갈 수라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점을 쳤어요. 점을 칠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점을 치를 보니까 이석대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석대첩. 강을 건너면은 이롭다 하는 이 내막만 딱 봤어. 자기가 한의과 들어가려면은 카트라이 한 2점 내지 3점이 부족해요. 그런데 강을 건너서 올라가려면 경희대학교 제일 어렵잖아요. 경희대학교랑 5점이나 차이가 나. 근데 점을 치보니까 이습대천이라 강을 건너면 이롭다 하는 말을 믿고 에이 점이 말이 맞겠지 하고 아이 용기 있게 그냥 경희대학교를 이력서를 내가 거기에 시험을 봤어. 그런데 경희대학교 툭 합격을 해버렸어 이 사람이. 이게 점을 잘 쳤죠 이 사람은. 아이 절대 떨어질 5점이나 차이 나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그걸 딱 합격해버렸어 점을 치가지고. 이게 점 치가지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 평생 그러고 지금 보문산 밑에 한의원을 하고 있는데 아주 운영도 잘해요 이 사람이. 처음 운영할 때는 뭐 큰 병원 짓다시피 뭐 그렇게 하고 잘 됐죠. 한번 읽고 다음 쪽으로 가겠습니다. 39쪽 읽어보고 사장님 나왔습니다. 단자는 어느 상자야오 효자는 어느 변자야오 길흉자는 어느 기실득야오 해린자는 어느 기소자야오 무구자는 선보가야니 시고로 열기천자는 조노위하고 제소대자는 조노계하고 변길융자는 조노사하고 우해린자는 조노계하고 진무자는 조노해하니 시고로 계유소대하야 사유험이하니 사야자는 각지기소진이라 우제
그러면 49쪽 넘어가겠습니다. 49쪽. 역기 여천지 준이라 고로 능미륜 천지 지도하나니 역은 천지와 더불어 같은 것이니 고로 능히 천지의 도를 보합하고 밀어내는 것이니. 역하면 주육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하면은 하늘을 뜻하는 것이고, 역하면 변화를 뜻하는 것이고, 역이라는 것은 그때마다 해석이 다 틀리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주육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시려면 궁량이 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궁량이 아주 커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천지를 능히 미룬한다. 천지의 도를 보합하고 밀어낸다. 이리 안아보고 밀어내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주역을 잡을 만한 능력과 그런 힘을 갖추라. 그러려면 천지와 같이 우리도 호흡을 해야 되는 거야. 천지와 같이 호흡을 어떻게 해야 천지와 같이 호흡을 할 수 있을까요? 천지와 같이 우리가 호흡을 해봤어야죠. 천지가 호흡을 하나요? 천지라 뭐 호흡하는지도 우리도 모르는데 천지와 같이 호흡을 하라니까 우리가 참 어이가 없는 말씀인데 공부하신 분은 그분 말씀은 천지와 같이 호흡을 해봤다 그러시거든요. 나는 뭐 천지 같이 호흡한 일도 없고 천지가 호흡하는 줄도 모르겠는데 천지와 같이 호흡을 해봤다 하시는데 이게 천지와 같이 합일한 경지에 가려면 천지와 같은 생각과 천지와 같은 행동을 내가 해야 천지와 같이 이루어지고 천지와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천지와 같이 이루어진 분이 성인이라 그러지만 성인도 천지와 같이 다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천지와 같이 우리가 이루어지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의 공부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주역을 여기다 하고 그때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손바닥을 이렇게 딱 내밀면 등이 있죠. 손바닥을 보면서 등 이면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면을. 그러면 손바닥을 봐시면 이면의 손등을 보면 손등만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도 보고 손목도 오고 팔도 오고 몸 전체까지 다 봐라. 여기라는 것은 한 가지 미론의 경지까지 들어가면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네의 안목을 갖추라.
지금은 보면은 천지와 같이 호흡을 하라 했는데 호흡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지만 서울에 가면은 빌딩만 잔뜩 지어놨어요. 풍수라는 개념도 없이 막 지어놨어. 지금. 그러니까 그 속에서 호흡이 어디 되겠어요, 그냥. 오염 속에 사는 우리 이 세상이 되어가지고 막 마구잡이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천지의 미루라는 것은 감싸서 보합해서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천지의 그 미루는 것은 세밀한 부분도 일구어내기도 하고 세밀한 부분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 이것이 천주의 도를 다 일구어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지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런 경지는 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초적으로 뭔가 자세부터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사자수학에 보면 걸터 앉지 말고 몸을 기대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 의자 앉으신 것도 좀 더 걸터 앉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자에 기대지 마라. 아예 보면은 공부가 되시면 기대는 일이 없어요. 또 걸터는 없고 예를 들으시면 양반다리를 하든지 또 무릎 꿇는 자세라든지 또 결과부자라든지 이런 자세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딱 됐을 적에 단전에서부터 자리가 잡혀요. 우리가 자꾸 천지를 이루는 내 이 몸 자체가 소우주라 그랬거든요. 몸이 소우주가 천지와 더불어 되려면 내 몸 자세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일단은 자 주역 공부할 적에는 우리 어른들을 보면 전부 다 보면 자 전부 다 그 무릎 꿇고 공부했었어요. 무릎 꿇고 공부하고 무릎이 안 되면 겨우 이제 양반다리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대체로는 일단 무릎 꿇고 했었어요. 선생님부터 무릎 꿇고 강의를 하시니까 뭐 이제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보면 주역 강의한다 뭐 보면 서서 강의하고 뭐 칠판을 쓰고 이런 보면 그 사람들은 그거 이 근본자를 모르고 강의를 한다고 봐야죠. 자기가 천지와 더불어 미련을 할 수 있는 그 경지에 가려면은 일단은 자세부터 갖춰줘야 되는데 자세부터 그것부터는 뭐 갖춰지지가 않았으니까. 그럼 누구 말로는 무릎 꿇는 것은 일본 사람이 무릎 꿇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인데 아니요. 성리학자가 우리나라가 두 분이 임진왜란 위에 가가지고 일본한테 가르쳐진 것이 무릎 꿇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가르쳤어요. 그 사람 일본 사람이. 그럼 일본 사람들 이제 고위층 사람들이 무릎 꿇는 것이 전부 다 국민들이 평준화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잊어버렸어. 구한말이 잊어버려가지고 무릎 꿇는 이 자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도로 우리나라가 잊어버려갖고 니나 내나 앞서 전부 다 그냥 엉터리로 의자에 앉아있고 요즘 학교에서도 그렇고 식당에도 보면은 국가에서 예산을 내줘가지고 바닥에 안 앉고 의자에 앉게 이렇게 해준다는 예산을 줘가지고 바닥에 앉으면 몸이 해롭다 해가지고 지금 의학이 엉터리 의학이요. 서구 의학이 들어갔고 서구 사람은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앉아요. 서구 사람은 양체질이라 의자에 앉아도 괜찮아요. 우리 동양 사람은 그 서구 사람의 체질이 아니거든요. 이게 양반다리든지 무릎 꿇고 그 상에 앉으면 훨씬 좋아요. 그래 앉으면은 키가 아래쪽으로 싹 내려가 버려요. 단전의 힘이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자꾸. 그래서 저도 뭐 의자 밖으로 내버리고 안에다가 양반다리 앉게 이렇게 상을 밑에 놔놓고 지내잖아요. 그 옛날에는 내 오기 전에는 그 의자하고 상이 있었어. 그거 나 채워버렸어. 밖으로 채워버리고 그렇게 맞죠. 나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나는 무릎 안 상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지금 서구에는 무릎 상한다고 앉지도 못하게 뭐 양반다리 앉지도 못하게 지금 하고 있어. 서구 지금 엉터리 학문이 들어와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바르게 하려면 이거 참 이런 학문을 누군가가 학생들이나 어디도 얘기해봐 이게 안 통하니까 그저 그냥 여기서 들어주시는 것도 참 고맙죠. 이런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분이 받아주는 분이 계시니까 이것이 진짜 언젠가는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적에는 마음 공부를 잘 해가지고 육신이 따라오게 만들기도 하고 육신을 바르게 해가지고 마음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심신이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이게 불가에서는 보면 마음을 주로 해요. 마음을 주로 해가지고 마음 닦는 것으로 해서 몸을 따라오게 만들고 육가에서는 몸과 마음을 뭐 관계없이 이렇게 따라오고 도가에서는 몸을 더 중시해요. 우리나라의 이제 기천무이나 국순도나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몸을 중심으로 해요. 몸을 중심에서 닦게 해요. 그 몸을 닦게 마음을 따라오게 만들어요. 수행법이 그게 돼 있어요. 이쪽에는 저쪽에는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수행법이 그쪽으로 더 밝아져 있어요. 도가에서 기천무이나 국선도로 보면 그쪽이 훨씬 밝아져 있으니까 몸으로 해서 그 도를 이루게 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자체에서 탁한 기운이 한 10% 20% 정도밖에 없는 사람을 현인이라고 해요. 이제 100%가 이제 깨끗한 이제 청결한 기운만 가지면 성인이라고 그러지만 현인들이 몸에 이제 탁한 기운이 한 10% 20% 정도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 탁한 기운이 몸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그럼 이제 우리 보통 범인들은 보면은 뭐 이제 탁한 것이 반이고 맑은 것이 반이라고 그러지만 보통 범인들은 보면 60% 70% 이상의 더 탁한 기운이 더 많아요. 3, 40% 탁한 기운이 있는 가진 부위라면 그 정도면 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적어도 80% 90% 이상 탁한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 그 금소하고 마찬가지로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하고 짐승들은 뭐 거의 다 뭐 탁한 기운이 뭐 거의 8, 90%니까 짐승이라 그러지만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운이 이제 탁 갖춰준 사람은 다 알아요. 그 공부가 된 사람들은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탁한 사람인가 깨끗한 사람인가. 근데 조금 올라오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공부가 탁한 기운을 꼭 없애려고 이것은 스승이 꽉 힘을 주갖고 이제 올라오게 이렇게 도와줘요. 탁한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것만 일러줘야 돼요. 착한 것만, 좋은 이야기만 해줘야 좋아해요. 칭찬만 해줘야 돼요. 이런 사람은 탁한 이야기하면 기가 팍 끓여버리니까 그 착한 것만 이야기해. 아주 탁한 사람들. 이제 기운이 이제 맑고 좀 좋아지는 사람들은 그 나쁜 이야기를 허물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걸 차고 올라오죠. 차고 올라올수니까 더 맑은 쪽으로 이제 또 성의 공부를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스승이니까요. 이것이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오행체질을 보고 일러주는 겁니다. 금체질과 또 목체질과 화체질과 수체질과 토체질 오행 체질을 딱 보면 저거는 목체질이다. 저거는 화체질이다. 저거는 금체질이다. 체질을 알아서 스승이 지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빨리 공부가 이루어지죠. 공부하는 사람 스스로 내가 어떤 체질이라는 것을
알면은 더 수월해지죠. 자기가 오행 체질에서 어떤 체질인지 알면 더 수월하게 공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행 체질을 모르고 그냥 무대표로 공부하는 사람은 헛짓을 많이 해요.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해. 해봐야 안 되는 공부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해봐야 닦아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열심히 자기는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은 두 가지를 나눕니다. 자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화두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선을 잘하는 사람은 화두가 잘 안 돼요. 화두가 잘 되는 사람은 자선이 또 잘 안 돼요. 그 체질에 맞게 일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선이 잘 안 되고 화두를 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스승이 앉아갖고 자선을 해라 자선을 하라면 자선이 안 되는데 그 억지로 앉으면 본인만 고생하는 것이요. 본인만. 그러니까 이제 또 자선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보고 화두를 하고 연말하라고 공부하라고 자꾸 시키면 그쪽 쪽은 잘 안 되는데 그쪽으로 하라니까 그냥 그 사람은 괴로워. 우리 원불교에 경북고등학교 출신이 한 명이 들어왔는데 경북고등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가 원불교에 들어오고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는데 얘는 말만 공부가 잘했지 실사는 자선 잘하는 체질이야. 화두를 가져서는 안 되는 애인데 아이 들어서 보니까 의두 영마 또 성리 공부 하도 이런 것을 많이 하라고 이거 의심이 걸려야 공부가 된다 하고 자꾸 그러니까 그 말만 믿고 화두를 잡고 억지로 공부하다가 얼마 안에서 병들어서 죽었어요. 이는 경북고등학교 출신이니까 학교에서 공부는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하니까 그 열심히 하는 그것은 좋은데 쓸데없는 데를 억지로 하니까 그렇게 병들어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돼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자선을 해라. 몸으로 닦아라. 몸으로 자꾸 마음을 비우고 더 비우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초점을 둬서 자꾸 끌어 공부해 나가라. 의심 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만 생각해라. 한 5분만 생각하고 탁 치우고 그리고 편안한 대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생각이 많고 이 화두를 잘하는 애는 앉아있는 게 괴로워요. 5분만 앉아있으면 못 앉아. 10분만 해도 못 앉아. 생각을 하고 그걸 하면 팽이처럼 머리가 돌아가. 머리가 이리 돌아가 저리 돌아가고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 그러면 생각을 화두를 주면 퍽퍽 금방 풀고 지혜가 있으니까 그냥 탁탁 알아내. 그 연구하는 사람, 머리에 궁 굴리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은 선을 잘 못해요. 머리는 궁 굴리고 이것은 잘해요. 이 체질을 알고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 훨씬 빠르죠. 공부가. 자기 공부가 빠르단 말이야. 세상에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학교도 없고 수도원도 없고 절도 없고 선원도 없고 어디도 없어요. 지금 그런 게 돼 있죠. 지금. 오늘은 49쪽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 여천지 준이라 고로 능밀은 천지 지도하나니. 다음은 자 오늘 사장은 요것만 합시다. 제 앞에 것만 했네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우리 병원